안녕하세요. 부지런한 유실장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올렸던 합격 비법 영상이 1억 뷰를 돌파해가지고 유튜브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공약을 지키고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사 빠진 놈처럼 영상을 찍느냐 물으시면 원래는 이 채널을 광고 채널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난번 영상도 좀 점잖게 찍은 거였는데, 당장은 그런 광고 매체로 활용하기는 힘들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찍자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 민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본 강의만 들으면 기출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기본 강의를 듣고 와도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문제 풀이를 들으면서 답안지에는 그렇게 선생님의 문제 풀이를 들으면서 답안지에 필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지에는 기와펜으로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핵심 요약을 넘어가서는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기본 강의로 돌아가서 이제 이해를 돕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핵심 강의랑 요약 강의를 듣는 중에도 기출 문제를 푸는 거랑 해독을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론도 민법이랑 비슷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그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브랜드마다 계산 특강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계산 특강 강의를 3번, 4번이고 보셔가지고 무조건 계산 문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서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1분 20초 타이머를 맞춰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시험장 가서도 훨씬 당황을 안 하시고 문제를 좀 차분하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과목을 한 달 만에 다 끝내긴 했지만 너무 후루룩 공부하는 바람에 머리에 남아있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과목 첫 타자인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공부하는 어떤 그 순서는 똑같았고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진짜 치사하게 나오는 거 다들 아시나요? 근데 그 중개사법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점수를 못 가져가면 2차 과목이 되게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저는 거의 책을 핥는 수준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수강했던 김상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선생님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치만은 일단은 믿고 그 선생님께서 주시는 프린트물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문제가 얼만큼 치사하게 나오는지를 빨리 그 겪어보시고 깨져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책을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외워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빨리 깨져보셔야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외워야 할지 바로바로 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공법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법을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법 하는 날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을 잘 만난 덕인데, 제가 들었던 이상곤 쌤이 진짜 유쾌하고 재밌으셨거든요.
강의를 진짜 재밌게 하셔가지고 스터디 카페에서 들을 때는 막 입 막고 웃었던 적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재밌는 걸 넘어서 강의를 되게 잘하셨어요. 선생님 하면은 제일 좀 대표적인 게 공법송인데 그 어떤 공법의 주요 개념들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소 진짜 수업,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 100번 이상은 반복하세요. 시험장 가서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막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 때면은 선생님 목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를 푸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지만은 공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곤 쌤이 진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든 그림책을 따로 이제 교재로 쓰시는데 그 그림책도 진짜 요약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단권할 때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주시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도 진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저는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법은 본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해서 펴보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로만 풀었는데 그 문제에서 진짜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메가랜드에 있는 선생님들과 다 안 맞았어요. 되게 어떤 특정 선생님의 강의 실력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좀 유별난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지적법이랑 등기법으로 나뉘는데,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안 들어도 풀 수 있어요. 진짜 쉬워가지고. 근데 등기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좀 꼼꼼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강의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랑 너무 그 선생님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공시세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같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시법 안에 지적법에서 12문제, 등기법에서 12문제, 그리고 세법에서 16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등기법 12문제를 버려도 나머지 28문제만 맞추면은 이제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세법을 이제 전투적으로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세법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메가랜드에서 그 기본 어떤 커리큘럼에 있는 거 말고 제가 따로 결제해서 교재를 사서 공부도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그냥 그저 그랬는데, 그 이송원 선생님의 그 한장 세법이라고 빗보 용지에 그 세법 전체 그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모의고사에서 90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수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걸 보고 등기법을 완전히 드랍했어요. 근데 완전 다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 4문제 정도만 제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적법이랑 세법에 투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등기법에서 본시험에서도 등기법에서 거의 한 8문제 이렇게 틀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진도를 다 빼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쯤 되니까 그 민법, 개론, 중개사법 요 3과목은 안정적으로 한 80점에서 90점 정도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달은 공법이랑 공시세법에 좀 치중하는 공부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을 때는 진짜 시험 그 리듬대로 살았어요. 제가 이제 몸의 리듬을 시험 리듬으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진짜 시험을 치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지켜서 밥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1차 공부를 할 때쯤에 1차 시험을 칠 때쯤에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변 시간까지 아침으로 땡기려고 막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어떤 과목별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찍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많이 생략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한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떡하죠? 제가 컨텐츠가 다 고갈이 나가지고 다음 영상에 뭘 들고 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보시고 싶은 게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누가 왔네요.